자, 이번에는 소단원 19-5입니다. 19-5에 메인 프리패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하면 될까요? 이 한글 표현은 번역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번역판을 봐보세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 프리패스 평균 자유 경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입자가 움직여요. 입자가 움직이는데 분자가 운동 상태처럼 특정한 경로로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개의 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내부를 움직일 때는 입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 상태에서 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따질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물체 자체가 움직이는 경로, 즉 단독 경로만 가지고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입자들이 존재하는 공간 내에서 어떤 특정한 것이 움직일 때 주변의 것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날 때도 주변의 다른 입자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입자가 움직일 때 멈춰있는 입자들하고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자들의 움직임을 따질 때는 단순한 운동 경로로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 결과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어떤 기준을 뒀느냐. 한 개의 입자가 움직일 때, 즉 다른 입자들은 고정되어 있는 공간 속을 한 개의 입자가 움직일 때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봅시다.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가다 딱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면 튕겨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튕겨나가서 이놈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럼 또 이렇게 튕길 거고, 이런 식으로 튕길 거고,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한 지점에서부터 다른 지점까지 경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동거리가. 그런데 이 이동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자가 움직일 때의 내용을 고려한 게 바로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평균 자유 경로는 어떻게 표현될까 봅시다. 이제 입자가 구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모든 입자들은 구형이 아니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구형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자, 반지름이 R자리, 지름이 D자리라고 해봅시다. 지름 D, 직경이 D. 또 다른 입자는 동일한 입자라고 쳐보세요. 직경 D예요. 요놈하고 충돌하기 위해선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충돌하기 위해서 요것도 직경이 D자리고 요것도 직경이 D자리예요. 충돌한다는 얘기는요,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요것도 D자리, 요것도 D자리예요. 이렇게 딱 접촉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중심, 요거 중심. 중심에서 중심까지는 그럼 또 얼마여야 돼요? 중심에서 중심까지는 D여야 되죠. 즉, 이 한 개의 입자를 중심으로 요 D만큼에 해당하는 것, 반지름 D만큼에 해당하는 이 영역 안에 다른 입자의 중심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입자의 중심이 요 D라고 하는 영역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한 개의 입자와 또 다른 입자가 다 이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이 전체 거리가 ED가 되고 중심에서 중심은 D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입자가 특정 경로를 쭉 이동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요만한 크기가. 됐습니까? 이만한 크기의 입자가 움직인다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만한 크기의 입자가 이 입자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는 입자란 얘기예요. 요 입자가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충돌한다 그랬죠? 거리 d. 그럼 전체 거리는 2d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전체 요만큼에 해당하는 입자가 경로 일정한 길이를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특정한 길이에 해당하는 공간을 이동해요.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충돌하는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할 조건으로. 그럼 이 전체 요 지름은 2d죠. 그렇죠?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해봅시다. 이 길이가 L이에요. 그런데 입자가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쳐보세요. 델타 t 동안에. 그러면 움직인 거리, 요 L은 어떻게 나옵니까? 요거는 V 곱하기 델타 t 나와요. L은. 됐습니까? 델타 t 동안 속도 V로 L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하는 이 평균 자유 경로라고 하는 이 람다는 경로예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경로는 커지죠. 움직인 경로 값은, 즉 길이에 비례해요. 대신에 부피가 커지면 똑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부피가 커져요. 커지면은 경로 값이 줄어들겠죠. 왜요? 충돌해서 증가하니까. 자, 그럼 보세요. 부피예요. 부피하면은 단면적이죠. 단면적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실린더. 그럼 단면적 파이 d 제곱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v 델타 t요. v 델타 t 요거예요. 요거로 요 부피가 커지면 경로는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길이는. 대신에 또 하나, 입자 수가 속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경로는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즉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의 입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즉 부피당 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로는 줄어들게 되죠. 왜요? 직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충돌해서 자꾸 튕겨나가니까. 그렇죠? 입자 수에, 그래서 단위 부피당 입자 수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단위 부피당 입자 수, 이거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L이 뭐였어요? L이 바로 이게 V 곱하기 델타 T였단 말이에요. V 곱하기 델타 T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람다는 뭐가 됩니까? 람다는 비례하기를 파이 D 제곱 부피분의 입자수 분의 1 나와요. 됐죠? 그럼 이 비례마크 이걸 없애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나중에 교류에서 배울 시료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진 건 지금 V 에버리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료값은, 실제값은 요것은 에버리지하고 이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교류할 때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평균값하고 실제값하고 시료값하고 관계가 루트 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루트 2라고 하는 팩터가 붙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실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이퀄 관계하기 위해서 시료값에 해당하는 루트 2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평균 자유 경로예요. 기체 분자의 평균 자유 경로가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 놈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 기체 분자들이 어떤 특정한 빠르기, 평균 빠르기로 어떠한 빠르기로 움직이는지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V의 빠르기로 움직인다? 틀렸어요. 또 V가 멈춰있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멈춰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멈춰있다라고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특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확률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맥스웰의 스피드 분포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확률적으로 나타나요. 책에 이거 나와 있죠? 이거는 절대 온도입니다. 이거는 몰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v제곱 붙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 v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2rt 이렇게 붙어요.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속도를, 이거 속도에 관한 확률입니다. 자, 확률 p, v 요거를 적분하면은 확률이니까 1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0에서부터, 즉 멈춰있는 경우부터 무한대에 해당하는 것까지 하면은 1 나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특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영역을 구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V1이라고 하는 빠르기에서부터 V2라고 하는 빠르기까지 움직임을 구한다. 그러면 P, V, dV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기체가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인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특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에버리지, 평균 스피드 있었죠? 그 다음에 RMS 있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확률적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확률 고등학교 때 확률할 때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V, 에버리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요? 무한대까지. V, 확률 분포 함수. 요거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여기 P, 요 V 함수에다가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적분하지 않고 적분 공식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맨 뒤쪽에 부록에 보시면은 이거의 적분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면요,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P를 집어넣고 하면 루트 파이 n분의 8 RT 나와요. 이게 평균 스피드예요. 기체 분자의 평균 스피드가 이렇게 나와요. 몰 질량, 그 다음에 기체 장수, 절대 온도. 즉 절대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평균 스피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확률 분포 함수 곡선 요거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평균 얼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건 평균값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평균값은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값이죠. 평균 뭐 이만큼이다. 이게 평균값이다. 이게 평균값이다. 라고 한 거고, 요거는 최대값이고요. 그러면 평균값과 실제값인 RMS값. 이 RMS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곱평균 제곱근이었죠? 이 RMS 값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루트 관계란 말이에요. 이 RMS 값은 루트 관계라고 그랬죠? 앞에서도 했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하는 거는요, 평균의 평균의 제곱에 요거란 말이에요. 제곱의 평균이요. 언제나 헷갈립니다.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언제나 헷갈립니다. 자, 제곱의 평균값을 우리는 했었어요. 제곱의 평균에다가 루트 취한 게 RMS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값이니까 이걸 평균은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제곱 평균은요, 마찬가지로 0부터 무한대까지 제곱이요. 그 다음에 P 함수죠. 그 다음에 dv예요. dv.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 공식을 이용하면 이거의 값은 n분의 3rt 나와요. n분의 3rt.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에버리지 요거에다가 v 제곱 에버리지에다가 루트 씌우면 그게 v RMS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 값이 요거였어요. 여기에다 루트 씌워보세요. 그러면 v RMS는 루트
라지 n분의 3RT 나와요. 이게 RMS 스피드예요. 자, 그런데 확률 분포 함수에서 이게 RMS예요. RMS는 루트 씌운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RMS 스피드예요. 평균값보다는 작아지겠죠. 루트 씌웠으니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확률 분포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대값도 있죠. 이 최대값은 어떻게 나올까? 이 최대값. 이 최대값을 구한 게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most probable speed라고 하는 겁니다. VP라고 되어 있는 거. 이 값은 이 확률 분포 함수를 미분해갖고 그걸 0으로 넣으면 되죠. 0으로 놨을 때 이 최대값이 나오죠. 즉, D, P, D, V. 이걸 미분해가지고 이걸 0으로 넣으면은 그때가 바로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의 최대값 VP가 여러분들 있는 거 다음 장에다 합시다. 그때 해당하는 VP가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n분의 2RT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V 평균 스피드는 루트 파이 n분의 8RT가 나오는 거고 V RMS는 루트 n분의 3RT가 나오고요. 최대 빠르기는요 루트 n분의 2RT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세 가지에서의 변수는 뭐죠? t밖에 없죠. 다 상수고 나머지는 다 상수고 t밖에 없죠. 즉 기체 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빠르기는 전부 절대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온도하고만 빠르기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앞에서 K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죠? 맞았죠? 빠르기가 전부 절대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소단원 19-7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